안녕하십니까, 윤세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접수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의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내용 4가지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그 다음에 자영업, 폐업, 철거비 지원, 노후 경유차 보조금, 보조금 24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종 화면에서 클릭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자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한 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올해 새롭게 바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입니다. 헛벌이 가구의 범위 중에는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해당되지만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만 연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계존속 및 자녀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모두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과세관청의 직권신청 근거 마련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거주자가 과세관청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거주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직권신청을 허용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해당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국세청,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 마련입니다. 세 번째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겁니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서 기존의 반기 근로장려금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였는데 15일 이내로 지급기한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만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세 체납을 가지고 있을 시 이것을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주는 기존의 법안에서 보장해주는 금액은 150만원 이하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연 185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3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입니다. 가구원 요건 첫 번째는 단독 가구입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헛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부부만 있는 가정, 한부모와 자녀만 있는 가정, 거주자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맞벌이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 자격 두 번째는 소득 요건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이 다음 표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독 가구는 2천만원이고요. 헛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재산 요건입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이 2019년 6월 1일 보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2021년 9월 정산시에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한번 보시면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총 급여액과 근로장려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도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있고 당연히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헛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과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입 취지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차이를 단축하여 저소득층의 근로유인과 소득 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01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앞에서 말한 내용이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신청 기간을 한번 보시면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에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액 보시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상반기 신청분은 6월에, 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지급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52만 5천원, 헛벌이 가구는 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05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제도를 보시면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20년 상반기 1월에서 6월 근로소득은 20년 9월 신청하고 20년 12월에 지급했습니다. 20년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7월에서 12월 근로소득은 올해 3월에 신청을 해서 올해 6월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정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년 5월에 정기 신청하신 분들은 또 9월에 정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요. 사업사업자,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일정을 보시면 20년 상반기분은 9월에 해서 12월 중에 지급했고 산정액의 35%는 지금 유보를 하게 됩니다. 지급액은. 그리고 작년 하반기분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하고요. 지급을 6월 중에 받습니다. 그리고 산정액의 35% 또는 지금 유보하게 됩니다. 정산은 2021년 9월에 하게 되고요. 산정액에서 기지급액을 뺀 것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자, 오늘은 3월 1일부터 접수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격이 되시면 당연히 신청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미소는 돈 안 드는 최고의 마케팅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